마켓 무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이러한 흐름 되풀이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쪽에 부담을 주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의 특허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1월에 악몽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의 급락으로 인해서 주요 바이오 제약 업종의 투심도 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 논란 다시 한번 재점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일단 미국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머크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자서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서 할로자임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특허 침해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머크 측은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강경 대응을 할 방침으로 밝힌 상황인데요. 이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의 주된 내용인데 이는 이미 11월에 한 차례 알테오젠의 급락을 불렀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논리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머크와 할로자임의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의 로열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시장의 공통된 컨센서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알테오젠에 위협되지 않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도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계속해서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오주의 투심을 잡을 만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럽 폐암학회 ELCC 2025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알테오젠과 머크가 함께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렉라자의 병용요법 3상의 최종 OS를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4월과 5월에는 이 협회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암학회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모멘텀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의 주가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이달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위 매수 20개 종목을 봤을 때 4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알테오젠이 3월 들어서 외국인이 489억 원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한양행이 317억 원, 삼천당 제약이 189억 원, 보로노이가 148억 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세 기조 그리고 다가올 이벤트들이 제약바이오주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한국토지신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뷰를 가지고 또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나 좋고요.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걸 새삼 또 알게 되는 종목인데 네. 좀 소외주 아닙니까? 네, 갖고 온 이유를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이거 지금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떨어진 이유가 어느 정도 지금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때는 1조 원이 넘었던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2,500억 정도까지 내려왔죠. 1,000원이 깨지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토지신탁이 사실 뭐 이름만 들으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탁이라는 뜻은 이제 믿고 맡긴다는 뜻이죠. 이제 땅 주인 입장으로서 한국토지신탁한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명의를 그냥 아예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이 그 땅을 개발을 해서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용도 변경이 돼서 아니면 어떤 뭐 시세 차익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이익을 냈을 때 이제 땅 주인과 함께 쉐어를 하는 건데 한국토지신탁 이 왜 떨어졌는지 이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J중공업을 좀 봐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이 HJ중공업 이제 그 주요 주주를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에코프라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토지신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 한진중공업이죠. 이 한진중공업이 적자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이제 이익으로 잡혔을 때 이제 한국토지신탁의 영업이 계속 깎아먹었었는데 작년에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좀 약간 턴을 했죠. 흑자 턴을 했고 주가 흐름도 일단은 뭐 하방에서 작년에 한 11월 달 기준으로 이제 급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HJ중공업은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좀 한숨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은 이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도 실질적으로 지배주주가 한국토지신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토지신탁 입장에서 동부건설은 이제 거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어떤 대형 건설사들과 좀 다른 좀 성향이기 때문에 동부건설은 이미 좀 약간 그 손실 처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두 기업이 HJ중공업과 동부건설이 지금 한국토지신탁의 영업이익 다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해결이 됐죠. 근데 하나는 해결이 됐고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뉴스는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과 관련된 뉴스인데 이지스 자산운용이 매물로 나오긴 했죠. 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로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주주는 아니죠.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는 아닌데 동반 매도라고 해서 이제 대주주가 팔면 이 5% 갖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만약에 팔렸을 때 200억에서 300억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주주가 팔면 그 뒤에 있는 소액주주들도 같이 팔 수 있는 태그 얼롱이라는 부분 보통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으로 같이 껴서 파는 거죠.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이제 투자 수익을 낸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형 준공 신탁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 신탁 업체들한테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책준공이라고 합니다. 책준공이 뭐냐면 우리가 뭐 아파트를 분양을 하거나 건설을 하면 시행사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시공사가 있죠. 시공사가 있는데 이 시행사가 문제가 어떤 발생을 했을 때 이 신탁 회사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끝까지 건설을 하는 게 이제 책준공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내놓으라는 기업들, 뭐 교보, 신한, KB 이런 신탁 회사들이 작년에 뭐 3천억, 2천억, 1천억 이렇게 손실, 굉장히 큰 적자를 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한국토지신탁과 극소수의 신탁 기업들이 그 흑자를 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차트적으로도 어제 좀 약간 퍼포먼스가 나왔고 오늘 좀 약간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한 1점 몇 퍼센트 올랐다가 좀 약간 가라앉은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상. 정리를 하면 악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사들처럼 건설사들도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니까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토지신탁도 두 가지의 말썽을 부렸던 HJ중공업, 한진중공업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동부건설은 사실 좀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신탁사 요즘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무궁화 신탁도 지금 이제 망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교보, 신한, KB들도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이 한국토지신탁은 오히려 괜찮아지고 있어요. 몇 개들은.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본업은 괜찮은데 HJ중공업, 동부건설이 문제다. 본업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뭐 일단 뭐 1,000원짜리라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요 두 개. 그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던 두 개만 해결이 되면 지금 가격은 뭐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 당분간 좀 약간 거래량 늘어나고 퍼포먼스 나올 때까지 좀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 네네.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신탁사가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악재를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주가가 정말 싼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에 좀 수급이 받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한국토지신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트랙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인데 이 기업도 이번 해에 한번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주가도 꽤 잘 갔고 오늘 3% 이상 상승하면서 32,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1월 달에 가지고 오셨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시장에서 평가할 때 이제 한 줄로 평가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작년 실적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이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다. 이렇게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작년 12월 달 한 중순서부터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좀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좀 약간 덕산 네오룩스가 시장에서 어떤 관심 받는 이유는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 인수와 관련돼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가 그 LNG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도 약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보통 LNG 선에서 뭐 LNG를 뭐 배 안으로 들여놓고 이렇게 뭐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어떤 터빈이나 이제 펌프 같은 경우를 만드는 기업인데 극저온에 해당하는 견뎌야 되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년에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꾸준히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덕산네오 이제 그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가 비상장이다 보니까 덕산네오룩스 좀 LNG 밸류 체인에 지금 일단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연의 어떤 그 사업에는 OLED 그 유기 소재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이 노트북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비싼 핸드폰들만 지금 OLED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 기준에서는 보통 A로 들어가는 뭐 A15, A35 이런 기종들이 이제 OLED를 적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애플 쪽에서도 지금 노트북 쪽에서 OLED가 상당히 많이 좀 그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 좀 약간 그 아쉬운 거는 지금 이 OLED 패널을 애플 쪽을 만드는 기업이 뭐 LG 디플이랑 삼성 디플 두 개가 있을 텐데 지금 삼성 디플이 지금 마켓 시어가 LG 쪽에서 애플 쪽에서 삼성한테 좀 약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좀 약간 리스크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OLED 쪽에서는 양사가 좀 경쟁을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어떤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PDL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PDL은 이제 픽셀 디파인 레이어라는 건데 그 삼성 그 폴더폰에 최초로 적용이 됐죠. 원래는 일본 도레이에서 전 세계 독점으로 만들던 건데 또 어떤 소재냐면은 이제 그 RGB 이제 OLED들은 RGB의 어떤 발광 요소들을 간섭을 안 하게 이제 블랙으로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도레이 다음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떤 주력으로 좀 삼으면은 덕산 네오룩스의 평가 가치가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좀 볼까요? 네, 주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봉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 그 덕산 네오룩스가 사상 두 번째 순이익을 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뭐 시장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가격적인 메리트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흐름 보면은 올해 일봉은 좀 약간 일봉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조정을 줄 때 사실 이렇게 뭐 급락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차분하게 어떤 기관들 매도 나오면은 조정을 받고 다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급반등을 주고 최근에 일단 뭐 기관 쪽에서 매수 다시 짧게 2월 달 들어서 3월 달 들어서 턴하면서 덕산 네오룩스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관이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면 덕산 네오룩스 주가는 그냥 뭐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일단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로 인해서 LNG 이제 밸류 체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은 주가 상황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주가가 1월 대비해서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더 상승에 대한 룸은 열려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